아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일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에다가 전투기 100대를 출격을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전투기 100대나 이렇게 또 출격을 시켜가지고, 이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헤즈볼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한 그런 징후가 이렇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또 막기 위해 가지고 선제 타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전투기 100여 대를 이렇게 또 출동을 시켜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레바논에다가 포격을 이렇게 또 가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포격을 맞자마자 이 레바논 헤즈볼라에서도 뭐 수백 발을 이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또 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헤즈볼라랑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수백 발을 이렇게 또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막 미사일 쏘고 뭐 전투기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가자 쪽에서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즈볼라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죠. 뭐 간간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었으면서 건드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건드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너네 계속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공격을 했죠. 공격을 하게 되면서 헤즈볼라에서 이거 우리 못 참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만간 대대적으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해가지고 이 헤즈볼라를 면밀히 이렇게 또 관찰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어제 이 공격을 할 그런 징후가 이렇게 또 포착이 되다 보니까 먼저 제트기 100대를 이렇게 또 발사를 하게 되면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니까 헤즈볼라에서도 이제 공격을 하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수많은 나라들에서 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 레바논이랑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면밀히 지금 잘 관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먼저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방어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그거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한 거, 그것은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측은 이제 조만간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가져지고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조만간 휴전할 것 같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 가자지구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레바논이랑 이렇게 엄청난 이 미사일 같은 거, 이 포격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길어지면 더 길어졌지. 헤즈볼라도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게 가자지구에서 계속 이제 아랍권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도와주려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조만간 휴전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이제 못 믿는 그런 게 아닌가, 정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내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포격 소리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전쟁은 좀 오래 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네타냐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 이 레바논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서로 많은 이 무기들을 이렇게 또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헤즈볼라에서 뭐 수천 발의 뭐 미사일이 날라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는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에다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레바논에서 쏜 이 수많은 수천 발의 이 미사일
거의 다, 네, 이 아이언돔 있지 않습니까? 이 요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의 다 이 로켓 미사일들을 이제 요격을 했기 때문에 피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에다가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네, 타격을 좀 이제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내를 본다고 하면은 네, 텔아비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수도 이 텔아비브 네,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비행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들을 전부 다 네,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회항을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그런 비행기들은 아직은 네, 뭐 지금은 좀 이제 중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뭐 미사일 날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이스라엘은 비상 상황을 계속 겪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야, 이 이스라엘 분쟁, 하마스 분쟁 조직이 가져지고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레바논이랑까지 이렇게 분쟁을 지금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안 끝날 것 같네요. 네, 이 중동에서의 이런 분쟁은 더욱더 심해지면은 심해졌지. 앞으로 이 휴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동에서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제 잡음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 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아, 이거 지금 뭐 내려가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이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난리를 치다 보니까 어쩌면은 또 유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유럽을 보자고요.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최근 들어가지고 테러리스트들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독일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테러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들이 도망갔다, 도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제 빨리 잡혔으면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어제 이렇게 또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독일에 있었던 어느 이제 축제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칼부림을 이렇게 또 부려가지고 3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8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명의 이제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용의자가 도주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는 그 용의자가 드디어 체포가 됐다,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붙잡은 그 경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용의자가 도망가다가 나중에 스스로 그냥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붙잡아 놓고 보니까 시리아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시리아 난민이래요. 시리아 난민 자격으로 이 독일에 들어왔다가 이런 테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이 유럽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난민들에 대한 그런 비난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난민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를 붙잡고 보니까 시리아 난민이야. 26살 시리아 난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시리아 난민이 칼을 두고 흉기를 들고 막 찌르고 다녀가지고 3명이 사망하고 독일 사람들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이 중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는데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것도 큰일 났네요. 큰일 났으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또 안 빠지는 그런 부류들 있지 않습니까? IS,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 IS에서 우리가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일 경찰에서는 그거는 뭐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IS에서는 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 테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공포심을 이렇게 또 심어주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은데 이 IS랑은 아직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독일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시리아 난민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난민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크게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현 정부에서 난민들이나 뭐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끝내면서 나왔을 때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수가 현저히 더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계속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예전부터 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맞는 거 미국에서도 좀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유럽에서 테러가 두 군데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이 독일,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 어느 유대교 뭐 회당에서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총기를 이렇게 또 휴대를 하고 있는 뭐 권총을 휴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용의자가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킨 다음에 도주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서는 드디어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붙잡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붙잡는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랑 이 총격을 이렇게 또 총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총격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하거든요. 붙잡고 보니까 33살의 알제리아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알제리아 사람이면서 왜 팔레스타인 국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용의자를 이렇게 또 붙잡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용의자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는 유대교 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 당시에 한 5명 정도가 있었었대요. 이 5명 정도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아마 좀 나쁜 짓을 하려고 이렇게 또 총기를 가지고 이 폭탄도 이렇게 또 터뜨리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또 다행히도 이렇게 또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또 붙잡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유럽이랑 그리고 이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자본 같은 것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중재를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중재가 되지가 않죠. 지금 이 중동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난민들이 계속해가지고 이 유럽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난민들이 지금 유럽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내에서도 이 난민들을 몰아내자, 이 난민들 이제 그만 맞자 라는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영향이 미국까지 이렇게 또 건너 들어오면서 이 미국에서는 멕시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 많이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그거를 가지고 미국에다가 공포심을 이렇게 또 심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좀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는 거 좀 확실히 단속을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첫날에 100만 명 정도를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이 좀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인들을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계속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이 텔레그램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 텔레그램 이 창업자를 지금 긴급 구속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구속을 한 이유를 이렇게 딱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텔레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 메신저 서비스지 않습니까? 이 메신저 이 서비스를 좀 불법적으로 범죄에 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해킹이 어렵고,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이제 바로바로 지워지거든요. 읽은 다음에 이제 바로바로 지워지다 보니까 범죄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전에 한국에서도 엠번방이라고 해가지고 뭐 불법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막 계속 이렇게 또 옮기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흔적이 남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텔레그램을 이 범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 프랑스에서는 텔레그램 창업자를 이렇게 또 잡아들여가지고 이 텔레그램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범죄에 계속해가지고 악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이 텔레그램 이 창업자는 그거를 방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테크 업체들에서는 무슨 얘기냐고, 우리들은 이 엄청난 기술만 제공을 해줬을 뿐이고 사용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자유이다라고 하면서 빨리 텔레그램 이 창업자를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잘 잡았다, 텔레그램이 계속해 가지고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범죄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찬반론이 계속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프랑스에서는 이 텔레그램 창업자 어떻게 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럽이랑 이 중동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뉴스를 봐야죠. 이번 주말에는 유럽이랑 이 중동에서 좀 중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데 미국 뉴스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또 카밀라 헬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후보,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 카밀라 헬스가 얼마 전에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딱 마치지 않았습니까? 마치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마쳤거든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서 뭐 수많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연설도 하고 막 카밀라 헬스 막 밀어주고, 현재 대통령도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도 나오고 뭐 전직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나오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나오고 뭐 나와가지고 뭐 수많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카밀라 헬스를 찍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또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가 마친 뒤로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국조사에서 카밀라 헬스가 트럼프를 7%포인트 차로 지금 따돌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에서 4% 차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더 벌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7%포인트 차로 지금 카밀라 헬스가 트럼프를 따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카밀라 헬스 지금 모멘텀을 엄청나게 잘 타가지고 뭐 장난이 아닙니다. 카밀라 헬스가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온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솟구치고 있는데, 지금 뭐 대략 한 70일 정도가 남았거든요. 70일 동안에 계속해가지고 이 모멘텀을 끌고 나가가지고 인기를 계속 지속을 한다고 하면은 카밀라 헬스가 올해 대통령에 꼭 당선이 될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러면서 이 카밀라 헬스가 이 정치자금이 후원금이 받는 것도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5억 4천만 달러를 모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DNC,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부터도 엄청나게 더 많은 이 정치 후원금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후원금만 보더라도 트럼프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정치 후원금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이 대선을 본다고 하면은 쩐의 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얼마나 더 많은 이 후원금을 모은 사람이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쩐의 전쟁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 측면에서도 7%포인트 차로 이 트럼프를 지금 따돌리고 있어. 거기에다가 이 후원금도 한 1.5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늦게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후원금을 잘 이렇게 또 모으다 보니까 엄청난 이 후원금 차이로 아마도 거의 확실시 이 카밀라 헬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지율 면에서도 지금 이기고 있어. 뭐 후원금도 엄청나게 많아. 이제 뭐 거의 게임이 끝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베팅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팅 업체들에서도 지금 카밀라 헬스한테 더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카밀라 헬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베팅 업체들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런 이제 베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조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퍼센티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 베팅 업체들에서도 지금 그 확률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선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암살 시도 사건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암시를 한 그런 이제 포스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트럼프한테도 계속돼가지고 이제 암살 시도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도 지금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이 X 있지 않습니까? X는 그냥 아무거나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네시에서 살고 있는 37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미국인이 카말라 해리스와 바이든 대통령, 이 오바마 전 대통령, 전부 다한테 내가 뭐 총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또 암살을 이렇게 또 시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암살 시도 포스팅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비행기 같은 것들도 내가 격추를 해가지고 비행기 떨어뜨려가지고 뭐 암살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뭐 서슴치 않고 엄청나게 많이 써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 자식 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 조사를 계속 해가지고 이 자식을 드디어 잡아가지고 지금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말라 해리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랑 둘 다 이런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신변 위협을 계속 좀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거는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뭐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해가지고 이 신변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싹 다 잡아다가 맛이나 콩밥을 먹여야 하는 게 아닌가 오랫동안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케네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케네디 주니어가 원래 민주당, 이 케네디라는 이 가문 자체가 전통적인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다가 자신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계속 있다가 대통령 후보로 분명히 안 될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케네디 주니어는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에다가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 캠페인에다가도 전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좀 우호적인지 하고 둘 다 이렇게 찔러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 측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 주니어는 자신이 대선 후보로 이 드롭아웃을 한 다음에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라고 이 아리조나 유세장에서 트럼프랑 같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랑 막 포옹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기회주의자 중에 이제 끝판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케네디 주니어 브라더가 정말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이 케네디 가문에 이렇게 먹칠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진짜 하트 브로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케네디의 가족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배신이다, 비트레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 케네디 주니어를 지금 계속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케네디 주니어가 지지율이 대략 한 5% 정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가 한 4%, 5%, 지금 현재로서는 뭐 7% 정도 이렇게 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밀리고 있는데 이 케네디 주니어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표가 어디로 갈지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한간에는 이 케네디 주니어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그게 더 다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유리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케네디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 대통령도 싫어가지고 그냥 둘 다 이 지지를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케네디를 이렇게 또 지지를 했었던 것이지, 케네디를 진짜 좋아해서 지지를 했었던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표들이 그냥 다 갈릴 것 같다, 반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둘 다 싫어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카멀라 해리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 카멀라 해리스한테 다 표가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표가 어디로 갈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제 바람으로는 그 표들이 전부 다 카멀라 해리스로 이렇게 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케네디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 대통령도 싫다. 너무나 둘 다 늙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케네디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나왔으니까 이 젊은 이 대통령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를 안 할 이유가 없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다들 카멀라 해리스 쪽으로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올해 이 대선 투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대선은 쩐의 전쟁이다 라고도 계속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립토 커런시 있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로 후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로 후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나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의 큰 손들이 이번 대통령 후보들한테 엄청나게 후원금을 이렇게 또 갖다 바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뭐 둘 다 지금 이 크립토 커런시에 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둘 다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카멀라 해리스도 둘 다 이런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암호화폐는 계속해가지고 좀 발전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선 뉴스 말고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보잉 있지 않습니까? 이 보잉 스타일라이너라고 해가지고 이 보잉에서도 스페이스 X처럼 이 우주선을 하나 이렇게 또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보잉에서 이 스타일라이너라고 해가지고 유인 우주선, 이 우주인을 2명을 태워가지고 인터내셔널 그 우주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이렇게 다킹을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하긴 했거든요. 성공적으로 하긴 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뭐 가스가 막 새고 막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날 뻔하고 뭐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우주인 2명이 우주 정거장에 이렇게 잘 도킹을 해가지고 이 우주 정거장에 지금 있는데, 그러면서 원래 이 계획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우주인 2명이 원래는 8일만 있고 8일 뒤에 다시 이 지구로 돌아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라이너, 이 보잉에서 만든 이 우주선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나사에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계속해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회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 우주인들 2명을 이 스타라이너에 태워가지고 지구에 돌아오는 게 맞는지 계속 이렇게 또 회의를 해본 결과 어제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스타라이너는 너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인을 태워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우주인 2명은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원래 8일만 있으려고 했는데 8개월간 있어야 한다. 내년 2월까지 있어야 된대요. 보잉이 스타일라이너 때문에 내년 2월 달까지 이 우주 정거장에 머물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인들 2명을 다시 지구로 내려보내기 위해 가지고 스타일라이너 이 보잉 우주선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업체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이 드래곤 X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드래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스페이스 X의 우주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우주인 2명을 지구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야, 이것만 보더라도 이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우주 기업이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잉이라고 하면은 이 보잉도 이 미국뿐만이 아니죠. 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비행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잉에서 만든 이 우주선, 이 스타라이너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 빈 우주선 채로 지구로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우주인들은 스페이스 X에서 만든 이 드래곤 X를 타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예, 요것만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일론 머스크 진짜 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행보가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고 부자이지 않습니까? 최고 1위 부자이다 보니까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갑자기 트럼프를 막 지지를 하고 뭐 이런 행동을 이렇게 또 보이다 보니까 좀 인기는 일론 머스크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배고팠던 시절에 이 일론 머스크 그때로 좀 돌아가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진짜 이 인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혁신을 계속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빅 아일랜드를 지금 위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허리케인 혼이라고 해가지고 이 허리케인이 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 그 근처로 이렇게 또 다가가게 되면서 이 하와이에 엄청나게 많은 비를 이렇게 또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와이에 계신 분들이나 이 하와이에 놀러 가실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